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단원으로 318쪽 1세대 1주택 특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1세대 1주택 대한민국 국민 즉 거주자가 법률론에 의한 배우자 부부죠. 부부가 원래 하나의 세대예요. 그리고 동거가족이 있으면 그것까지 하나의 세대로 보는데, 이런 한 세대가 양도할 때까지 국내 주택 딱 하나죠. 그래서 2년 보유,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2년 보유하고 등기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318쪽 4번에 1세대 1주택 특례는 뭐냐? 한 세대에 주택이 2개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양도할 때는 원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지만 1세대 1주택 특례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원래는 과세를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러이러한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는 먼저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2년 보유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양도하는 거 비과세 혜택을 주면 나중에 하나 남는 것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2개 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2개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양도하는 것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2년 보유하고 등기하고 팔았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다만 이런 특별한 혜택을 주는 특례 규정은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다 준수했을 때만.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319쪽에 보시면 양가로 1번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주택을 투기 목적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 너무 낡아서 새로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종전 걸 판다면 투기가 아니다. 주택을 갈아타는 거죠. 바꾸는 거. 이랬을 때 일시적으로 매매 등이 안 돼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충족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읽고 설명드리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데 가로 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가건축, 자기가 건축을 해서 원시 취득하는 것도 취득으로 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앞으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2년 보유한 거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얘기는 등기하고 요건 다 충족했으면 비과세하고 3년 안에 팔았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를 하겠죠.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잠깐 이런 내용이죠. 자, 일시적인 것은요, 기존의 주택이에요. 자, 주택을 취득합니다. 1번 취득. 이렇게 취득을 해서 1세대 1주택이죠. 1세대 1주택인 자가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 취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자가건축 원시 취득을 했다. 그래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지, 기존 주택 취득해 놓고 1년이 지나가기 전에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단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1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취득했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1세대 한 세대의 주택이 2주택이 됐다. 이랬을 때 혜택을 주죠. 그러면 마지막 요건이 또 뭐냐?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앞으로의 기간 몇 년? 3년이라는 기간을 줄 테니까 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봐라. 양도를 하라 이 얘기죠. 양도. 이때 이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을 뭐 했어야 돼요? 보유하고 요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건 뭐다? 이거 양도할 때 요 주택은 없는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뭐 2년 보유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물론 그 외 밑에는 예외로 양도하지 못하고 법률에 따라 3년 안에 양도해야 되는데 3년 지나서 양도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우리 시험이나 실무에서는 거기까지 보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어야 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앞으로 몇 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다음, 만약에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3년 안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인데요. 만약에 3년이 지나서 여기서 양도를 하면 이때는 뭐합니까? 과세를 합니다.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3년 안에 처분할 때는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서 여기서 만약에 양도를 한다면 3년 지난 후에 양도할 때는 과세를 하는데 과세할 때 우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건 과세를 하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몇 프로까지? 24%부터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준다 이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3년 안에 팔면 비과세니까 끝이에요. 근데 3년 지난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과세는 하는데 과세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24%부터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이번에는 320조 2번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이때 상속을 받을 때 주택 하나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1번만 보죠. 1번 상속받은 주택 가로 열고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서 사업시행 완료 후에 신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이 얘기는 상속 개시 당시 주택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았고 그 후에 사업이 시행이 돼서 종료가 돼서 주택을 받으면 그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상속받은 주택과 세 번째 줄로 갑니다. 그 밖에 주택을 네 번째 줄 끝에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시 한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 한 개씩 각각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얘기는 2년 보유한 걸 팔면 비과세고 2년 보유 못한 건 팔아도 과세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입니다. 자, 단독 상속받은 거는요. 자,
단독 상속이에요. 아까 이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고 요거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 그럼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기존에 주택이 있었어요. 주택이 있는데 요번에 뭐 받았습니까?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았어요. 1번. 그래서 상속을 받는 순간 상속받아서 주택이 몇 개요? 한 세대가 주택이 1세대 2주택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기존 주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됐다. 이럴 때는 이때 상속받은 게 아니라 만약에 조합은 뭐 입주권을 뭐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다가 주택으로 전환이 됐다. 그것도 인정되죠. 이렇게 해서 2주택이 된 경우는 몇 년 안에 처분하라 그런 규정이 없죠.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뭐하라? 양도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양도할 때 몇 년 보유했으면 2년 보유했으면 이거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걸로 보니까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기존 주택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됐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다시 위로 가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피상속인이 가로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1주택을 말한다. 이 얘기는 주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그 중에 하나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동시에 2개, 3개 받았다고 다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럼 여러 개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어떤 걸 순서로 하나의 혜택만 주느냐. 예를 들어 보세요. 상속을 받는데 상속받을 때 주택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어떤 걸로 선택을 해 주느냐.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했으면 이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보유한 기간이 즉 소유기간이죠.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뭐예요? 소유기간이 똑같다. 그럴 때는 이 세 개의 주택의 소유기간이 똑같으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으로 하겠다. 거주한 주택.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거주 기간이 긴 것이 2 이상이다. 그럴 때는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 그것도 없으면 셋 중에서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순서로 하나만. 중요한 건 여러 개 주택을 상속 남겼는데 받았는데 그중에 다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만 이런 혜택을 준다. 이 중에 하나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자, 다음. 이번에는 321조 2번 공동 상속 받았을 때는 공동으로 상속받았어요. 그럴 때는 누구의 주택으로 보고 저런 혜택을 줄 것이냐. 그래서 거기 공동상속 주택에 가로한 생략하고 공동상속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사람 이상일 때는 그 중에서도 밑에 1번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아니면 연장자 순으로 결정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 사람이 주택 하나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이때는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소유 주택으로 보겠다. 그럼 지분이 똑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럼 거주한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이 거주한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중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을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 소유
주택으로 본다 이거예요. 큰 의미는 없지만 참고로 정리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밑에 3번 동고 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쳐서 2주택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고, 요거는 한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지금 3번은 개념 자체가 틀리죠. 각각의 세대가 합쳤어요. 각각 여기도 1세대 1주택자, 여기도 1세대 1주택자가 세대를 합쳐서 하나의 세대가 됐고, 그래서 주택이 몇 개? 2개가 됐다면 이건 투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친 날로부터 또는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하나를 먼저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한번 보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그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 부모죠.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 가로 열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하면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기 위해서 세대 합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속도 포함을 해서 세대를 합쳐서 같이 동고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고,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다. 이때는 합친 날로부터 5년 안에 어느 것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 얘기죠. 이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따로 거주하고 있어요. 주택 하나 가지고. 그럼 여기도 뭐야? 1세대 1주택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몇 세?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두 분 다 60세가 되라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분만 60세가 됐으면 이 요건에 해당이 되고, 이때 배우자에 두고 직계 존속도 됩니다. 장인 장모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이 분가를 해서 별도의 세대 구성하고 여기도 주택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1세대 1주택, 여기도 1세대 1주택, 각각 1세대 1주택이니까 2년 보유하고 팔면 각각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세대를 합칩니다. 부모님을 동고 봉양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자녀 집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전하는 순간 두 개의 세대가 합쳐서 하나의 세대가 됐고, 주택은 무슨 주택? 2주택이 됐죠. 이런 경우는 투기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기간을 길게 주죠. 그래서 이때는 합친 날이에요. 이때는 합친 날, 여기서 합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이전한 날이죠. 주소지 이전. 그날로부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요. 5년 안에 어느 거든 먼저 뭐하라? 팔아라 이거죠. 그래서 5년 안에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뭐하는 거?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것을 먼저 팔던, 이 주택을 먼저 팔던 합친 날로부터 5년 안에만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여기서도 아까 요거와 같이 여기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받는데 5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면 과세는 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24%부터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5년 안에 팔면 뭐고 비과세 혜택을 주죠. 근데 특례 규정이라 하더라도 5년 지나서 팔기 때문에 비과세 못 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 부담을 그래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10%부터 30%가 아니라 24%부터 80%까지를 적용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서도 그랬죠. 3년 안에 팔면 뭔데? 비과세인데 3년이 지나서 3년 경과 지나서 팔면 이렇게 과세는 하되 공제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다음 4번도요. 혼인함으로써
세대를 합쳐서 2주택 같은 개념이죠. 322쪽. 이것도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혼인함으로써 한 세대가 됐고 2주택이 됐다. 그러면 혼인한 날로부터, 혼인신고한 날이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를 먼저 양도를 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만약에 5년 지나서 팔았다. 그러면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과세입니다. 과세는 하되 특별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24%부터 80%까지 해주겠다. 이 내용인데 보실까요? 이 얘기입니다.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혼인합니다. 자, 요까지. 만약에 각각이면 각각 1세대죠. 그런데 이들이 혼인으로 인해서 세대를 합쳤어요. 그래서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이 됐다. 무얼로 그랬어요? 혼인. 그럼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이 중에서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죠. 어느 거든 하나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몇 년? 5년이 지났어요. 5년, 이거랑 똑같죠. 5년 경과 후, 5년, 이것도 5년 경과 후에 양도를 하면, 경과 후 양도를 하면 과세는 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규정에 따라서 24%부터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동거봉양 혼인. 다음 여러분 322조 5번 문화재 주택에 대한 특례 그랬죠. 이것은 읽고만 갑니다. 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등록 문화재나 지정 문화재 있죠. 이런 주택 하나하고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그럼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일반 주택 하나만 보유한 걸로 보고 언제든지 몇 년 보유,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읽고 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 문화재 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재 주택은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주택을 구할 때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6번도요. 농어촌 주택에 대한 특례. 이것은 일반 주택 하나 하고 수도권 밖에 읍면지역에 있는 농가주택이죠.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이 일시적으로 2개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주겠다. 농어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할 때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여러분 우리 농어촌 주택은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농촌 읍면지역에 있는 농촌에 있는 농가주택인데 또는 어촌에 있는 농가주택인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돌아가셔서 남겨둔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그런 것이 농어촌 지역에 있다. 그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거 있어도 일반 주택 양도하면 언제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두 번째, 시골의 읍면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사 짓고 있던 농민이 농사를 그만 짓고 이농하면서 시골의 농가주택을 그냥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도권에 와서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것도 주택 몇 개? 2개. 일시적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이농주택, 농사 짓다 떠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수도권의 주택 산 거 언제든지 2년 보유하고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농어촌 주택은 3가지 중에 지금 얘기한 상속받은 주택, 농어촌에 있는 거 또는 이농주택이 있고, 하나는 영농에 또는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농촌에 있는 읍면지역의 농가주택을 취득했어요. 이렇게 취득하는 걸 귀농주택이라고 하죠. 이 귀농주택은 조건이 있어요.
자, 기존 주택, 수도권의 주택이 있는데 귀농하기 위해서 시골의 주택을 하나 취득했다. 그래서 주택이 두 개죠. 이때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것은 귀농하겠다 그래 놓고 혜택을 줬더니 실제로 이주하지 않고 귀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귀농주택을 취득해 놓고 5년 안에 귀농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이주해서 살고 있다면 종전주택은 필요가 없으니까 처분하라 이거죠. 그래서 귀농주택만큼은 귀농주택 취득하고 5년 안에 일반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러나 농어촌 주택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이농주택은 몇 년 안에 처분하라, 그런 규정이 없죠. 그래서 읽고는 갑니다. 여러분, 322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앞으로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주택과 그 밖에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 한 개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까지. 그때 밑에 1, 2, 3이 있는데 1번 상속받은 주택, 읍면지역에 농어촌에 있는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일반 주택 양도할 때는 언제든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 시골에 농사 짓다가 전업하면서 이농인이 떠난 주택, 이농인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주택 언제든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3번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농촌이나 어촌에 취득한 건 귀농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위에 323쪽 3번 맨 위에 세 번째 줄 보세요. 3의 경우, 그게 바로 귀농주택이죠. 3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농어촌 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다음, 여러분 324쪽에도요 수도권 밖에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이 얘기는 수도권 안에 주택이 하나 있고 수도권 밖에 실수요 목적, 취약 등 아니면 뭡니까?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 수도권 밖에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다. 이런 경우는 그 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세 번째 줄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일반주택, 수도권에 있던 기존에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또 8번도 같은 내용이죠. 자, 수도권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종합청사 과천에 종합청사에 있던 공무원이 출근하는데 이 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을 하나 취득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주택과 세종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1세대 2주택이 된다. 그럼 세종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라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요. 또 하나 9번에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 그랬죠. 임대사반한 주택하고 주택 하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이 몇 개든 간에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요거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326조 이렇게 특례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6쪽에 보시면 조합은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림에 나와 있듯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또는 3년을 보유하고 철거가 됐다. 철거됐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죠. 그래서 철거되는 날 현재까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여기서 재개발로 3년 보유 철거 그랬는데 그거 2년으로 수정해 주세요. 이거는 과거에 개정되기 전에는 3년, 최근에는 2년 이렇게 됐으니까
과거에 철거된 조합원 입주권이라면 3년이지만 최근에는 2년이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돼서 뭐 받았어요? 입주권 가지고 있다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하고 얻은 입주권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여기 보세요. 6번은 이거죠. 기존의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쯤에서 재개발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가 되거나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1까지는 주택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이었는데 철거가 돼서 조합원 뭐예요? 입주권을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하기 전에 이것을 뭐한다면 이쯤에서 입주권을 뭐한다? 양도를 한다면 이것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철거됐고 그래서 받은 입주권은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 밑에 1번 양도할 때 당시 다른 주택이 하나도 없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2번 양도일 현재 만약에 뭐가 있다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다. 이 얘기는 여기 입주권으로 변했는데 보세요. 자, 1세대 1주택 철거됐고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 입주권을 양도했으면 1세대 1주택 다른 주택이 없으니까 비과세 받는데 만약에 입주권 양도하기 전에 이쯤에 새로운 주택을 보였다 취득을 했다 그러면 양도할 때 입주권이 있었죠. 주택 하나와 입주권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2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요 입주권을 보한다면 양도를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밑에 1번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 2번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1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이거는 지금 6번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철거돼서 이제 뭘로 변했어요? 입주권으로 됐고 입주권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데 요거 양도하기 전에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 그래서 주택하고 뭐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양도했다면 비과세 받는 거고 마지막으로 327쪽의 맨 위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거죠. 기존에 주택이 있죠. 요거 주택이 있어요. 요거 취득하고 나서 몇 년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얘기예요. 취득. 자, 기존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지난 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했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여러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취득하면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도 저 1번과 같이 뭘로 보느냐? 이렇게 보죠.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주택을 하나 취득해 놓고 1년 지난 후에 또 하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놓은 순간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보하면 양도를 한다면 2년 보유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입주권 취득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확인하죠.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은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포함한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참고로 제목 밑에 2번 입주권 취득하고 3년이 지났어요. 여기서 3년이 지난 후에 여기서 뭐를 하면 3년이 지난 후에 여기서 양도를 한다면 이것은 과세는 하는데 과세를 하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24%부터 크게 10년이면 80%까지 이렇게 많이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보면은 실무 또는 시험에서도 아주 비중이 큰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죠.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요 두 가지예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하고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된 거, 요 정도만 보시고 지문으로 이렇게 길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물어보기가 어려운 건데 요 두 가지 정도만 점검을 하시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과정을 오늘까지 해서 종강을 하고요. 다음 단부터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을 전부 다 정리한 것으로 보고 간주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거 또 심층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동안 기본서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1시간 정도 자료 가지고 저 자료 띄워놓고 해설을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부분은 잘 정리가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특강 형식으로 저 강의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거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